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수요미스터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설거지론 그리고 퐁퐁남입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돈만 벌어다 바치고 정작 가정 내에서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남편들. 사람들은 자주 섞인 목소리로 그들을 인간 ATM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인간 ATM이 더 이상 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혹은 현찰로 한 번에 크게 당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잔혹한 비즈니스. 오늘은 이 아찔하고 서늘한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00년 12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세미놀 호수입니다. 새벽 물 한 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 호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는 수백 마리의 굴줄인 악어떼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꽤나 살벌하고 위험한 곳이었죠. 이 호수에 한 남자가 작은 보트를 띄웁니다. 31살의 마이크 윌리엄스. 그는 동네에서 꽤나 잘나가는 부동산 감정평가사였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건실한 직장, 그리고 성실함까지.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8개월 된 어린 딸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열렬히 쫓아다녀 결혼에 꼴이난 아름다운 아내 데니스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씩 코피를 쏟아가며 일했죠. 오직 내 아내와 내 딸을 남부럽지 않게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생명보험을 하나 듭니다. 그것도 무려 175만 달러. 2000년 당시 우리 돈으로 약 24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내 데니스만큼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완벽한 경제적 방어막이었죠. 사건이 터진 바로 그날은 마침 두 사람의 결혼 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마이크는 저녁에 아내와 근사한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 가기 전 머리도 식힐 겸 자신이 평소 가장 좋아하던 오리 사냥을 하러 새벽 일찍 호수로 나선 겁니다. 하지만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어도 마이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데니스의 다급한 신고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구조대,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돼 거대한 호수 전체를 샅샅이 뒤졌죠. 며칠 뒤 호수 깊은 숲을 사이에서 마이크의 보트가 덩그러니 발견됩니다. 보트 안에는 그가 아끼던 사냥총이 그대로 있었고 타고 온 포드 트럭도 호숫가에 멀쩡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이크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핏자국도 찢겨진 옷가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키 180이 넘는 건장한 성인 남자가 호수 한가운데서 물 한 개와 함께 증발해버린 겁니다. 경찰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수색대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마이크가 오리를 쫓다 보트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다. 무거운 겨울 사냥복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해 익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호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악어떼가 시신을 흔적도 없이 모두 먹어치웠다. 여러분, 이 발표가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리 악어라도 사람의 뼈와 치아, 심지어 두꺼운 사냥용 장화까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삼켜버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당시 현장에 있던 악어 전문가들조차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울철 악어는 날이 추워서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먹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죠. 100번 양보해서 악어가 먹었다고 쳐도 반드시 물 위로 떠오르는 잔해가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 수사는 이 황당한 악어 포식설로 급격히 마무리 수순을 밟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보통 자신과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헌신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실종되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면 남겨진 아내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뼈 조각 하나라도 찾기 위해 호수물을 다 빼서라도 수색해달라고 울부짖고 매달리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아내 데니스의 행동은 묘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녀는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아주 빠르고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마이크가 남긴 24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시신이 없는 실종 사건은 사망 판정이 나오기까지 무려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달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사를 끈질기게 압박해 단 6개월 만에 남편의 법적 사망 진단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수십억 원의 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손에 쥐었죠. 단 6개월 만에 24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내. 누군가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갓 태어난 딸도 키워야 하니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기묘한 우연이 등장합니다. 마이크에게 이 거액의 생명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직접 가입을 진행했던 담당 보험 설계사. 그는 바로 마이크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던 둘도 없는 절친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 아닙니까?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헌신했던 이 남자는 정말 운이 나빠서 악어의 밥이 된 걸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인간 ATM이었던 걸까요? 시신 없는 실종 사건, 그리고 무려 17년 동안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날 새벽의 서늘한 진실. 도대체 마이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본격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도 언론의 관심도 모두 끝났습니다. 세상 모두가 남편 마이크를 악어밥이 된 불운한 남자로 기억하고 넘어가려 할 때 절대 이 황당한 결론을 믿지 못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의 어머니 셰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매서웠습니다. 내 아들은 고등학교 시절 뛰어난 수영선수였다. 설령 물에 빠졌다고 해도 무거운 옷차림을 벗어던지고 헤엄쳐 나올 능력이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어가 사람을 흔적도 없이 먹어치운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머니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늙은 어머니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들의 사진과 억울함을 알리는 커다란 피켓을 목에 걸고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교차로에 섰습니다. 주지사에게 260통이 넘는 탄원서를 보냈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계실 텐데요. 그 피 끓는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흔적을 찾고 있을 때 정작 죽은 마이크의 아내 데니스와 마이크의 고등학교 절친 브라이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건의 흐름이 아주 기가 막히게 흘러갑니다. 마이크가 실종되고 불과 몇 달 뒤 브라이언은 자신의 아내와 돌연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아내 데니스와 급격하게 가까워집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절친을 잃은 슬픔을 서로 위로한다는 명목이었죠. 그리고 2005년 12월 마이크가 실종된 지 딱 5년이 되던 해에 두 사람은 보란듯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가 피땀 흘려 번 돈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남긴 24억 원의 막대한 보험금. 그 돈은 고스란히 아내 데니스의 통장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을 직접 설계해준 절친 브라이언은 데니스와 결혼하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함께 누리는 새로운 안주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친구였던 마이크의 자리를 치우고 두 사람이 완벽하게 그 위로 올라탄 셈이죠. 어머니 셰릴은 이 두 사람을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대놓고 아들의 살인범으로 지목하기도 했죠. 그러자 며느리 데니스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시어머니에게 보복합니다. 단 하나 남은 아들의 핏줄, 어린 손녀를 절대 만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실은 호수 밑바닥에 영원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이크의 피 묻은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완벽한 범죄,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의 피눈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2012년 무렵부터 두 사람의 달콤했던 결혼 생활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6년 데니스는 브라이언에게 돌연 이혼 소송을 제기하죠. 그런데 이 이혼 소송이 아주 기가 막힌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평범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거든요. 2016년 8월의 어느 날 출근을 하려던 데니스가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와 그녀의 머리에 차가운 권총을 겨눕니다. 놀랍게도 총을 든 괴한은 남편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는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아내를 위협하며 납치극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데니스가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해 그를 달랬고 브라이언은 얼마 못 가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 중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위자료를 뺏기기 싫어서 혹은 단순한 배신감 때문이겠죠. 그런데 경찰에 잡혀온 브라이언의 상태는 분노라기보다는 극도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 데니스가 자신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무서운 무기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데니스는 총기 납치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묘하게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이언은 왜 뜬금없이 총까지 들고 아내를 위협해야만 했을까요? 반대로 데니스는 남편을 버리기 위해 도대체 무슨 카드를 쥐고 흔들었던 걸까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17년 전 물 한 개 낀 세미놀 호수에서 마이크가 증발했던 그날의 진실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살기 위해 상대방의 목줄을 먼저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17년 동안 감춰진 끔찍한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반전이 기다리는 절정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옥 독방에 갇힌 브라이언, 그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왜냐고요? 아내 데니스가 자신을 완벽하게 버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7년 전 남편 마이크를 죽인 진짜 주동자는 데니스였습니다. 그런데 총기 납치극으로 브라이언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밖에서 자유의 몸인 데니스가 모든 살인의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혼자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른바 완벽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브라이언은 덜덜 떨며 결심합니다.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그는 다급하게 검찰을 부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래를 제안하죠. 마이크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 그날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 대신 내 살인죄를 완전히 면제해달라. 검찰이 이 면책특권 거래를 수락하는 순간 17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산산조각 납니다. 브라이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마이크가 사망하기 무려 3년 전부터 데니스와 브라이언은 이미 은밀한 불륜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이크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죠. 그렇다면 그냥 이혼하고 둘이 당당하게 살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데니스의 소름 돋는 계산이 등장합니다. 이혼을 하면 남편의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딸의 양육권을 두고 지루한 법정 싸움도 해야 하죠. 게다가 보수적인 동네에서 남편 절친과 바람나서 이혼한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기도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깔끔한 결론을 내립니다. 남편을 이혼시키는 대신 죽음으로 처리하기로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재산도 온전히 내 것, 양육권도 내 것, 게다가 무려 24억 원의 사망보험금까지 일시불로 땡길 수 있으니까요. 그녀에게 남편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목숨을 담보로 현금화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 ATM 그 자체였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새벽 데니스의 치밀한 사주를 받은 브라이언은 마이크를 호수로 유인합니다. 보트 위에서 오리를 기다리며 방심하고 있던 마이크. 브라이언은 무방비 상태의 친구를 등 뒤에서 거칠게 밀어버립니다.
무거운 장화와 두꺼운 겨울 사냥복을 입었으니 꼼짝없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익사할 줄 알았죠. 하지만 마이크는 건장했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칠흑 같은 물 위에 떠올라 필사적으로 나무 그루터기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를 향해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브라이언, 제발 살려줘. 그 순간 브라이언은 사냥총을 들어올렸고 자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믿었던 절친에게 건넨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시신은 악어가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차갑게 식은 친구의 시신을 트럭에 싣고 무려 100km나 떨어진 외딴 진흙탕으로 달려가 깊게 파묻어 버렸습니다. 17년 동안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찾겠다며 길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릴 때 두 사람은 그 피 묻은 24억 원으로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악마의 변호인을 자초해 볼까요? 데니스의 뻔뻔한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돈만 벌어오면 뭐해? 나는 매일 독수공방, 너무 외로웠어. 어쩌면 그녀는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던 남편을 오히려 가정의 소홀한 워커홀릭으로 몰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내 잃어버린 청춘과 지독한 외로움에 대한 위자료로 24억 원쯤은 일시불로 받아야지. 이렇게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했을 수도 있죠. 보수적인 동네에서 바람나서 이혼한 여자로 손가락질 받느니 차라리 주변의 위로를 듬뿍 받는 비운의 미망인이 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치밀하게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아내의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그 청춘에 대한 보상심리, 이것이 조금이라도 그녀의 죄를 덮어줄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외로움이 낳은 비극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 코피 쏟아가며 헌신한 사람의 등에 칼을 꽂고 그 피를 빨아먹다 못해 뼛속까지 발라먹은 추악한 탐욕일 뿐입니다. 타인의 성실함을 자신의 수익 모델로 삼은 괴물들에게 서사나 동정심은 사치입니다. 결국 브라이언의 자백과 그가 안내한 질척한 진흙탕 속에서 마이크의 유골과 그가 끝까지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17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숨값으로 호의호식하던 진짜 주동자 아내 데니스의 손목에 드디어 차가운 수갑이 채워집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사냥의 전말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카타르시스가 터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과연 법의 심판은 17년 동안 억울하게 눈 감지 못한 우리 ATM 남편의 한을 제대로 풀어주었을까요? 묵직한 질문이 기다리는 결말로 바로 이어집니다. 법정에선 데니스의 태도는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모두 미치광이 브라이언이 혼자 저지른 짓이다. 하지만 17년 만에 드러난 참혹한 진실 앞에 배심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 법원은 데니스에게 1급 살인 및 공모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남편의 목숨을 판돈으로 호화롭게 살았던 그녀의 종착지는 결국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차가운 감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향해 직접 방아쇠를 당긴 브라이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법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브라이언은 검찰과의 거래 조건으로 마이크를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면책 특권을 받았습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단 하루의 징역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는 오직 아내 데니스를 총으로 위협해 납치했던 죄목으로만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마이크의 늙은 어머니는 17년 만에 진흙투성이가 된 아들의 유골을 돌려받고 오열했습니다. 경찰마저 포기했던 사건,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외쳤던 어머니의 피 끓는 집념이 없었다면 이 추악한 진실은 영원히 악어 뱃속에 묻혔을 겁니다. 요즘 세간을 떠도는 퐁퐁남 혹은 ATM남이라는 단어,
우리는 그저 씁쓸한 인터넷 농담으로 소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의 비극은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결혼은 영혼의 결합일까요? 아니면 조건과 계산이 맞아떨어진 비즈니스 계약일 뿐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누군가의 땀방울을 당연히 여기고 인간을 그저 돈이 나오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순간,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언제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냥터로 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희생과 성실함은 결코 내가 함부로 뜯어먹어도 되는 무한리필 권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직접 사냥총에 방아쇠를 당겨 친구를 죽인 건 브라이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24억 원의 피 묻은 돈을 챙긴 배우의 진짜 설계자는 아내 데니스죠. 그런데 살인의 실행범인 브라이언은 진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 반면 데니스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죠.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방아쇠를 당긴 놈이 더 나쁜 놈일까요? 아니면 그를 조종한 설계자가 더 악랄한 걸까요?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미국 검찰의 거래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었을까요? 여러분의 판결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너무나 정직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 마이크가 하늘나라에선 진실한 배우자와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수요 미스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을 쉽게 만나보세요. 수요 미스터리,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서늘하고 통찰력 있는 미스터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하루,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